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종목들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트럼프 관련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차량 통해서 좀 외출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빠른 복귀의 의지, 그런 내용과 그러면 이제 추가 부양책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미국 쪽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좀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좀 탄력을 받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29% 상승, 코스닥이 1.21%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해줬습니다. 시황 관점에서는 좀 명확하게 오늘은 좀 이제 나왔고요. 수급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1743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이제 크게 매수를 했죠. 코스피 시장에서 3852억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기관이 229억 매수, 외국인은 마이너스 28억.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사줬고요. 옵션에서도 이제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기관은 이제 현물을 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풋옵션을 해지용으로 사는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시장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이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으로 이제 움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11월 3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이 있고, 미국장도 이제 대선 앞두고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이제 트럼프가 좀 이슈였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좀 이슈가 나왔는데, 그게 좀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이제 트럼프가 뭐 역전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이겨내고 빠르게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가 더 앞서고 있죠. 트럼프가 좀 마지막 카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확진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지지율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장도 좀 변동성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부양책 관련 내용이 나오고 미국장도 그래서 이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미국장이 계속 하락을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추가 부양책 카드를 쓸 것이기 때문에 하락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요.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 또한 제한적이면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시장도 이 밴드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스권에 대해서 그럼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가운데를 선을 그리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죠.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이 밴드에서 이렇게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이제 10월달 이런 전략으로 이제 움직이면 안전하고 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박스권으로 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로 챙겨주시고 하단에서는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종목들을 모아가면서 움직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강했던 업종이 이제 뭐 에너지 쪽, 뭐 풍력, 태양광 이쪽이 강했죠. 이쪽은요, 이제 바이든 관련주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에너지 정책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바이든 관련주고,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면 계속 이쪽에 테마가 불 수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대선 후에, 대선 전에 이렇게 보시면서 대선 후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재선이 되면은 다시 한번 나스닥 기술주가 강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런 에너지 쪽, 친환경 쪽 이쪽이 이제 추가적으로 강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이제 박스권 시장에서는 좀 종목별, 업종별 장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 보시면 무방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던 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 이제 매수로 돌아섰죠. 이러면서 이제 기관의 매수 쪽으로 많이 잡혔는데요. 베이시스가 3일 연속으로 플러스를 유지해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이제 옵션 시장에서도 많이 변했죠, 수급이. 외국인이 이제 내가 콜옵션 많이 사주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 풋 쪽은 많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에 이제 풋옵션을 많이 가져놨던 것을 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이제 선물에서는 계속 누적 매도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전체적인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은 역시 박스권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올라도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르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로 좀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오고 흔들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밑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상단까지 좀 끌고 가고요. 그런 전략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오늘은 이제 화학주가 강했죠. 화학주가 강하고 철강주도 화학주 그리고 이제 철강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 하락 구간에 이제 못 오른 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르지 못한 쪽이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받는 모습입니다. 못 올랐던 섹터 이쪽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력은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3일 동안 올라왔는데 올해 이제 흑자를 내면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한국전력은 이제 생산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조정 시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2018년이랑 2019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배당도 이제 줄 것 같다고 이제 막 뉴스가 나오는데 배당이 17년에만 주고 2년 동안 적자였기 때문에 배당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배당을 준다는 것은 기간 외인이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되게 긍정적이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수급을 보면은 계속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되게 싸죠.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했고요. 이제 배당까지 줄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은행주도 최근에 이제 오르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형 은행주 중심으로 장대 앙봉을 그리면서 강하게 좀 시세를 뽑아주는 모습인데 시장이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죠. 이 기관이 못 오른 쪽에서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싼 주식, 비싼 주식 말고 좀 싼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해서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기주에서 못 오른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코도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움직였죠. 시세가 이 전고점을 한번 넘어가는 정도의 시세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도 말씀드리고 시세를 좀 주는 모습인데 뭐 전고점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는 챙겨주시면서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을 말씀드리면 두산 오늘 또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두산 퓨얼셀 지분 한 20% 정도를 4천억에 블록딜로 넘긴다고 이제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구안을 이제 성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4천억을 또 추가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선정사가 이제 세 곳이 됐죠. 현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잘 매각이 될 예정이고 그 전에 이제 두타 건물을 8천억에 매각을 하고 오늘 또 4천억 규모 두산 퓨얼셀 지분을 블록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현금을 마련을 해서 자구안을 빨리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산은 새로운 친환경 쪽 수소, 풍력 이쪽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산은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택트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10월이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어닝 시즌이 있는데 이쪽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좋습니다. 좋아서 이번에 좀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이후 좀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일시적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택트 쪽에 한 번 더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실적과 이런 내용이 맞물려서 이 카카오 네이버 이 종목들이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보유를 하셨던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좀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좀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제 카카오입니다.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는 좀 호재도 있죠. 자회사 상장이 뭐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줄줄이 나올 예정이고 네이버도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저가에서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역시 어닝 시즌 맞춰서 실적이 좋은 쪽이 이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메이저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 구간에서는 내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매수가가 오고 하는 구간이 생기면은 이제 반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번 상승에서는 좀 매도의 기회로 보자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는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언택트 쪽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좀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장이 좀 대선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속적으로도 빠지진 않겠죠. 이제 부양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쪽도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채널에서 봤던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죠. 두산 말씀드렸고 한국전력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전력도 이제 수익권이고요. 포스코는 오늘 상승으로 좋은 수익을 줬고 SFA 또 역시 좋은 수익을 준 종목이고요. 이 하나솔루션이랑 녹십자는 이제 낙폭과대로 보면서 하나솔루션은 꽤 괜찮았고요. 이 녹십자는 소폭이지만 조금 수익을 줬는데 이제 녹십자도 괜찮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오르지 못했어요. 전혀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면세점 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중국발 한국을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았던 그런 화장품 쪽이 중국발 모멘텀을 좀 받아서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외국인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해줬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못 오른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못 오른 쪽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건설주도 못 올랐죠. 건설주도 못 오르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관련주도 전혀 오르지 못했고요. 오르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종에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기관에서 좀 매수를 하고 끌어올리고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을 좀 보고 있고요. 조정시입니다. 조정시의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제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박스권 전략입니다. 가운데를 해놓고 하단은 이제 분할 매수 가는 구간이고 상단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챙겨주시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구간, 여기는 현금을 사용하면서 저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시장 10월달은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안전하게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승한다고 좀 흥분해서 좀 따라가지 마시고요. 올라가면 다시 하락하는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그쪽에서 잘 또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또 며칠 있다 올라오면 잘 팔아주고 그렇게 스윙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